네, 개념원리 대수 연수 문제 풀이 지수함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함수 fx는 a의 x승에 대하여 f가 16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수함수라는 단어에 들어왔지만 결국 지수함수도 결국 지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수 계산이 좀 되어야 한다 라는 거 좀 염두하면서, 만약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지수 파트에서 계산이 잘 안 되는구나 부터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F2가 1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자리에 2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16이 나왔다라는 의미니까 A제곱은 16이 되었다. 그래서 A가 얼마다? 4가 되겠죠. 왜냐하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가 4가 나왔고 fx가 4의 x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1분의 f-1, f3이고요. 대입하시면 4의 1승, 분모는 그럼 4죠, 그냥? 4의 1승 4. 그리고 4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4의 3, 4의 3승입니다. 자, 우리 지수법칙에서 밑이 동일하면 연산이 가능한데, 곱합이면 더하기 연산, 나누기는 빼기 연산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1승을 나누는 거니까 빼기 1 해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지수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표준형은 이런 모양이라고 노트에서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개수를 1로 맞춰줍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수를 1로 맞추면 미치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질 거고, 그럼 우리가 미치를 해석할 때 미치 0과 1 사이의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감소함수다. f가 감소함수고 1보다 크면 증가다. 쌤, 밑이 0보다 작으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 지수를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밑이 양수여야하기 때문에 양수, a가 0보다 클 때만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현재 밑 지수가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다음, 그럼 밑을 내가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바꾸면 표준형으로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이 된다.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쌤이 2분의 1을 따로 빼주시면 무의 2분의 1승에 x 마이너스 4승 되겠죠, 얘는?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4승이고 이렇게 표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밑이 3분의 1인 꼴, 얘는 밑이 3인 꼴이죠. 굳이 말하면 밑이 3분의 1, y는 3분의 1의 x승에서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붙은 거고요. 얘는 밑이 3인 꼴, 3x승에서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자, 밑의 모양이 유사하다 적어있는데요. 얘는 밑이 3분의 1은 3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쌤이 Y축 대칭 이동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Y는 3의 X승에서 Y축 대칭 이동하시면 Y축 대칭 이동하면 Y는 그대로 X 마이너스니까 Y는 3의 마이너스 X승 되고 얘는 3분의 1의 X승 돼요. 그래서 밑의 모양이 유사하다 이런 꼴이라면 평행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다. 위치를 바꿔서 겹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합동이라는 의미죠. 여기까지 다 알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를 좀 모양을 바꿉시다.
얘는 3의 제곱 빼내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1이고요. 9의 x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가보겠습니다.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얘는 우리 해석하기를 y는 9의 x승에서 평행 이동하네죠. x축 방향으로 2분의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1만큼 가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자, 지금 초반 문제니까 쌤이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y는 9의 x승이 있었어요. y는 9의 x승이 있었는데 얘를 쌤이 여기서 2분의 1만큼 옮겼더니 여기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예요. 얘가 2분의 1 옮기고 플러스 1 안에다. 근데 쌤이 그래프는 뭐까지 봐라? 점근선까지 보라 했죠? 원래는 점근선이 x축인데 점근선도 같이 옮겨진 거니까 1만큼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점근선도 1만큼 움직이고 2분의 1만큼 움직이고 1만큼 올라왔으니까 얘도 1만큼 올라왔겠죠. 그래서 y는 1보다 큰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틀렸고요. 2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얘는 감소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해당 함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이므로 2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3번 y는 9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 했는데 우리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인 거를 미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자, 4번 점근선은 y는 1 맞네요. 자, 4번이 정답. 5번 이 그래프를 평이동하면 y는 3x승과 겹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밑이 9고요. 얘는 3이기 때문에 밑이 유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다. 합동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5번 가겠습니다. 함수 y는 4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더니 해당 그래프와 겹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형을 시켜볼게요. y는 4x승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보낸다면 얘는 y는 4의 x-m승 플러스 n 되는데 얘가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겹쳤다는 거니까.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면요. 따로 써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1. 바꿔보면 일단 이 2분의 1을 지도로 좀 보냅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앞에 곱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양을 맞추려면 옮겨줘야 될 거 같네요.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얘를 바꿔주면 그리고 곱하기 2의 2x승 빼기 1이니까 일단 뭐 지수 연산부터 하면 2의 2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 밑을 4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2의 제곱 빼주시고 x 마이너스 2분의 1승 만들 수 있고요. 얘는 4의 x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m은 2분의 1이고 n은 마이너스 1이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쌤이 134번에서 언급한 내용만 잘 정리되어도 135번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할 줄 알아야겠죠. 136번입니다. y는 3x승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보았고 해당 값을 구하라 문제인데요. 자, 쌤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y는 fx를 x축 대칭 이동하면 x는 그대로 y의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앞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고요. y축 대칭이면 y가
그대로 x의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어 라고 했죠. 둘 다 바뀌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걸리는 거고요. y는 x 대칭은 x, y 자리 바꾸기였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좀 알고 갑시다. 자, 그럼 해당 그래프에서 y수 대칭하면 y는 그대로 x의 마이너스. 다주시고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보내시면 y는 x 대신 x-a, y 대신 y-b인데 b 이항하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당 그림은 요 그래프다. 얘가 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나는 한 점 0,0이고요. 두 번째, 점근선이 주어졌죠. 자, 조금만 생각하면서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문자 A, B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라는 건 적어도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고, 식이 두 개라는 건 조건 두 개를 꼭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을 보면서 감소하네 이럴 게 아니고 A랑 B와 연관된 식 두 개를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점근선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점근선이 바뀌는 거는 y축 그 평행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플러스 b와 연관이 있겠다. 그래서 점근선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다음 그럼 y는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고 0,0을 대입하시면 0은 3의 a승 빼기 3이고 3의 a승에서 3 뺐더니 0이라는 거는 a가 1이라는 거죠. 합을 구할 수 있고 두 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3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곡선 y는 a x승과 만나는 점을 뭐라 하고 뭐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첫 번째 지금 얘네는 증가구나. y의 x승이랑 ax승 y의 A의 EX승은 기본적으로 증가구나. 뭐 풀던 이게 쓰이거나 안 쓰이건 기본적으로 인지는 돼야겠죠. 자, 그래서 뭐 얘랑의 교점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래서 P 플러스 EQ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문자가 두 개고 관련된 식을 구하려면 조건 두 개는 사용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쌤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지나간 점은 대입 가능이라 했는데 이 P, 무슨 쓸까요? P, 마이너스 P랑 Q, 마이너스 Q는 얘는 Y는 마이너스 X랑 Y는 A, X승의 교점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와 Y는 A의 EX승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교점이라는 거는 그 위에 있는데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둘 다 위인 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의미가 없죠.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대입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해당 조건들을 각각 이용해서 대입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은 적으세요. 포인트로. 쌤 이거 작년부터 한번 언급한 거죠. 고2 기준으로. 포인트.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 가능. 뭐 다르게 얘기하면 방정식의 해는 대입 가능. 물론 대입해서 이용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방정식 해는 쓰지 맙시다. 그래서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 가능. 그래서 넣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P는 A의 P승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Q는 A의 2Q승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A의 PQ고라 했으니까 로그 A의 PQ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P 곱하기 Q는 얘로 다시 표현 가능하죠. 우리가 PQ라는 거는
A의 P승 곱하기 A의 EQ승이고 밑이 동일한 수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기 때문에 A의 P 플러스 EQ승이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로그 A의 P 플러스 EQ승이고 진수의 지수 파트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P 플러스 EQ 곱하기 로그 A의 A인데 밑과 진수가 동일하면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P 플러스 EQ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이네요, 문제 조건에서.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P 플러스 EQ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문제답 5번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7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나는 점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하나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쌤 어떻게 이거를 PQ를 여기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P와 Q가 각각 A와 연관돼서 식을 쓸 수 있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이 A와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이거 대입해서 쓰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과 진수가 동일하면 1이 되기 때문에 뭔가 식이 더 간결해지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겠죠. 자, 138번입니다. y는 3의 x승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가 27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쌤이 한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얘도 똑같아요. 그래프 위인 점 대입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점은 a, 알파고요. 여기 있는 점은 b, 베타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3의 a승은 알파고요. 3의 b승은 베타예요. 근데 우리는 a 플러스 b도 알고 싶고 알파, 베타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알파, 베타고 얘는 27입니다. 근데 밑이 동일한 수끼리는 진수끼리의 합이기 때문에 3의 a 플러스 b승은 27. 그렇다면 a 플러스 b가 3이니까 답 깔끔하게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인 점은 대입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동수학에서 역함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잘 봅시다 한번.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인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죠. 자, y는 뭐 a의 x승이 있을 때 우리가 x 값을 타고 y 값을 가면 이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알파면 이거는 f 알파예요. f 알파. 즉 a의 알파승이 되는 거죠. 해당 문제에서는. 근데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y 값을 타고 x 값으로 보내는 거죠. 즉 y가 이거면 x 값은 이거야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함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의 역함수는 이거 이해 안 되면 조금 복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함수가 y는 로그 a의 x라는 거 배우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로그 a의 x자리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의 알파승이고 얘는 알파죠. 즉 이 y는 지수함수에다가 y 값을 대응시켜서 x 값을 내면 로그를 구하는 거 똑같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 알파 집어넣어서 a의 알파승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b면 x 값은 로그 값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로그 a의 b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로그 a의 b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로그 a의 b를 집어넣으면 b의 로그 a의 a승이니까 이거 b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거꾸로 낼 수 있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걸 이용했을 때 거꾸로 알파에 대해서 x값 a가 대응됐다면 로그 3의 알파는 a고 로그 3의 베타는 b라고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로우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식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27이라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바로 A 플러스 B 다시 나오겠죠. 음. 자, 이걸 보고 쌤 그냥 1번 방식으로 풀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목을 넓혀야 되고 역함수의 성질을 꼭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8번에서 이렇게 푸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영상 봤는지 확인한 방법으로 이거 할 줄 아는 걸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39번입니다. y는 2x승 A 그래프와 y는 2x승의 역함수가 gx로 나왔을 때 k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g 그래프가 k, 3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좀 묻는 것이겠죠. 한번 보세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좀 특이한 값이니까 g의 k가 3이다. 근데 역함수 표현에 의해서 얘는 f가 3, k를 지나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좀 더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y는 x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3, 3이고요. 여기가 k, k일 텐데 이게 올라가면 이거 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 k를 지난다.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뭐 fx를 우리가 아니까 집어넣으시면 2의 3승은 k이고 k는 8이다. 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쌤이 지수 파트에서 x에서 y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y에서 x를 대응시키면 역함수 대응이랑 똑같은 거다. 거꾸로 대응이니까. 그럼 얘도 보세요 한번. 얘는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로그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에서 y에서 x값 대응시키면 지수값으로 대응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gx가 우리가 이게 로그 2의 x인 거 모를 리가 없으니까 얘의 역함수는 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대응시키면 2의 x승 대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2의 3승이고 8, 끝! 이렇게 나오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8번, 139번에서 치수함수와 로그함수를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대응시키면 각각의 역함수 값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0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우리가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나올 거고요. 해당 식이 뭐 이걸 수학적으로 왜 배우냐를 묻는다면 그냥 방정식의 일종이라 여깁시다. 그 이상을 그거 이해하는 건 좀 딥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양은 뭐 이런 방정식을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식 조작을 하는데 어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집어넣으시면 좌변은 8 곱하기 그냥 a의 x 플러스 2승 되는 거고요. 우변은 2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a의 x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가 0보다 큰 수에 대해서 a의 x승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a의 x승이 양수니까 양변을 a의 x승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8의 a의 제곱 2a 플러스 1 되겠네요. 나눴으니까. 그러면 8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제로고 해당 식은 2차 방정식으로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4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F3을 구하라 했네요. F3은 2분의 1에 3승이라서 8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리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뭐 쉽게 구한다기보다는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이렇게도 풀이는 가능해요. 살짝 편법은 아니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F3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주어진 조건식에 x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f3은 2f2 플러스 f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 x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8a의 3승은 2a의 제곱 플러스 a고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주시면 8a의 제곱은 2a 플러스 1이고 뭐 똑같이 나오죠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F3을 구하고자 뭐 1을 대입한 건 맞는데 똑같이 결국 A에 대한 방정식을 낼 수 있는 건 동일하니까 이렇게도 접근은 가능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가능한 거지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어, A, X는 양수니까 양변 나눠서 구했다라는 이 과정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41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y는 4x승과 겹칠 수 있는 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쌤이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평행이동해서 겹치려면 표준형이고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밑이 유사한 모양이어야 된다.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적으면서 할까요? 기억은 y는 4분의 1의 x승인데요. 얘는 4의 마이너스 x승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밑이 비슷하죠.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거 맞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는 사실 y축 대칭하시면 y축 대칭은 y가 그대로 x 값이 바뀌는 거죠. y는 4의 x승 되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 관계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로 할게요. 지수함수는 y축 대칭하면 역수관계다. 지수함수는 적을게요. 지수함수는 y축 대칭하면 밑이 서로 역수다.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은 y는 4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x승인데 이 표준형은 x의 개수가 1이면 좋다고 했죠. 1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해놓고 밖에 x 마이너스 3승 빼낼게요. 그럼 얘는 4의 x 마이너스 3승이므로 결국 원래 있던 거에서 평행이로 한 거네요. 얘는 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면 다시 얘랑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니은도 가능한 거고요.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x승인데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x승 꺼내시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승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얘는 일단 역수로 해야 되니까 y축 대칭해야겠죠. 그리고 x축 대칭까지 한 겁니다. 이거 둘 다 했다는 건 결국 원점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y축 대칭하면 y가 그대로 x가 바뀌고 그러면 x가 바뀌면서 역수되고요. 원래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이게 x축 대칭하면 y에 마이너스 붙으면서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다. 디귿이랑은 원점 대칭 관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y는 2의 2x-1승이고요. 얘도 표준형 바꾸기 위해서 2의 제곱 빼낸 다음에 x-2분의 1승 해주시면 4의 x-2분의 1승이므로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문제에서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것만 찾으라고 했네요. 그럼 기역과 디귿은 탈락하고 답은 니을 리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니을 리을만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다. 142번 가겠습니다. 함수 y는 a의 2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더니 a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난다. 즉 얘는 정점 구하라 문제네요. 정점.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점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a 2x승인데 a의 제곱의 x승이라고 좀 여겨볼게요. 다음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a의 제곱에 x-2승 플러스 3 지난 거 이렇게 되겠죠. 아,
y는 붙일까요? 그래서 얘가 지나는 정점 알파, 베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A 값과 상관없이 지난다는 거는 x가 2고 y가 3인 거는 무조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서 지수의 값과 상관없이 지나는 거는 얘예요. 그쵸? 지수가 뭐건 간에 아니가 밑이 뭐건 간에 지수가 0이면 그 값이 1이니까 우리가 0,1을 정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수가 0일 때를 관찰해야 되니까 지수가 0일 때는 x가 2고 그러면 지수가 0이면 얘가 1 되면서 1 플러스 하면 4 되는 거죠. 즉 x가 2일 때 y는 4이므로 즉 알파는 2고 베타는 4, 2,4를 무조건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점은 지수가 0일 때를 체크하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요. 정점도 같이 평행이동하네요. 다시 정점도 같이 평행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y는 a의 2x승이라는 거는 원래 정점은 0,1이고요. 정점이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면 그냥 2,4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가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14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6승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제3, 4면을 지나지 않도록 정수 k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일단은 우리가 표준형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2에 마이너스 3승 빼내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k고 정리하시면 8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k이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감소하는 모양에서 x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 4보면은 여기를 지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행 이동하기 전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8분의 1의 x승. 근데 얘를 어찌 평행 이동 시켰더니 잠시만요. 얘를 일단은 뭐 이만큼 쭉 이동시키고 K만큼 위로 가는 거는 우리가 삼성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밑으로 쭉, 자, 여기서 이만큼 하고 2로 쭉 내리시면 원점 찍고 더 내려가면 삼성하면 지나죠, 지금. 즉, 얘가 뭐든 간에 이 0,0을 지나기 직전까지만 가면 삼성면을 안 지나겠구나. 다시, 삼성면을 지나기 딱 직전이 뭐냐? 원점 지날 때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 0,0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즉 x 값이 0일 때는 y 값은 양수여야 돼요. 되겠어요? x 값이 0일 때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여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 됐으니까 집어넣으시면 자 x 0 집어넣으면 8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고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마지노선이 y축이니까 원점. 그러면 8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88이 64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6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 지나지 않을까, 언제 지날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4번입니다. 자, 지금 0과 1 사이의 A에 대해서 A, B, C가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얘를 다 지수로 바꿔볼게요. A는
빨리 가겠습니다. 왜냐면 0과 1 사이 양수니까 이거는 일단 지수로 표현 가능하겠죠. a는 마이너스 1분의 a고요. n-1분의 n. b는 a는 n분의 n 플러스 1 승 c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고요. 그럼 우리는 a가 0과 1 사이니까 y는 a의 x승을 만들고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라는 거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a, b, c가 이 감소함수 위의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n-1분의 n, n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의 대소관계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거꾸로 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죠. 다시 얘는 사실 n-1분의 n, a, n분의 n 플러스 1, b,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c라는 점들이고 얘는 y는 a의 x승 위의 점이다. 근데 얘가 감소함수다. 그래서 얘네만 비교하면 a, b, c 대소관계는 따라온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는 이거 배운 거죠. 대소관계 판정은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도수의 차. 두 번째, 도수의 제곱의 차. 세 번째가 도수의 비였어요. 이거는 공통수학 2에 노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주시면요. 해볼까요? n-1분의 n 빼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둘이부터 얘는 통분해서 계산하면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n이 3 이상의 자연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아 얘가 더 크구나 얘보다. 다음 이번에는 n분의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를 빼보면요. 얘 통분해서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도 n이 3보다 크니까 양수 되겠죠. 그래서 뭐 얘도 얘가 더 크구나가 되고 순서가 1등, 2등, 3등 되겠죠. 배수관계가 이렇게 커요. x값은. 그럼 y값은 반대로 되겠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답은 A, B, C 순으로 대소관계가 결정된다. 그래서 대소관계 문제는 두수의 차, 제곱의 차, 두수의 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푸시면 서술형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더 똑똑하게 풀고 싶다, 쌤 저 다 빼기 귀찮아요 라고 한다면 쌤이라면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n-1분의 n은요. 얘는 1 플러스 n-1분의 1이죠. 다음 n분의 n 플러스 1도 1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다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도 1 플러스 n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면 전부 다 그냥 1씩 더해진 건데 n-1분의 1, n분의 1, n 플러스 1을 대소관계만 따지셔도 당연히 이게 이렇게 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5번입니다. 수능 기출문제네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x승의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 b는 4,0에 대해서 oa와 ab가 서로 수직되도록 하는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얘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고 y는 루트 3이니까 1보다 크죠. 여기 쓱 그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0,1이 있는데 1이 루트 3보다 루트 3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와의 교점을 여기가 a겠네요. 다음 b는 4,0이라 했으니까 0,4 4,0이라 했으니까 좀 더 멀리 4,0이 x축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OA와 AB가 서로 수직되게 존재한대요. OA, 원점 OA와 B가 수직된답니다. 자, 그림은 좀 안 그렇지만 수직이라 해볼게요.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A 값의 곱을 구하라 했고요. 얘는 지금 5니까 0,0이겠죠. 우리가 A 좌표만 좀 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Y 값은 루트 3이고요. 자, 아까 한 거 연습해 봅시다. 얘가 루트 3에 대응시키면 로그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이건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OA의 기울기랑 A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얘는 로그 A의 루트 3 분의 루트 3 곱하기 얘는 기울기가 4 빼기 X 그리고 얘는 0 빼기 루트 3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쭉쭉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분자부터 좀 정리할게요. 얘가 없어지고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3인데 나눠주시면 3분의 1 되겠죠. 우변이 3분의 1 되고 는 분모 계산하시면 4 로그 A의 루트 3 빼기 로그 A의 루트 3의 전체 제곱 분의 1 되죠. 다음 이거 역수치해서 좀 더 예쁘게 계산해 볼게요. 4 로그 A의 루트 3 빼기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요. 루트가 2분의 1승이고 지수를 앞으로 내리시면 2 로그 A의 3 빼기 얘는 4분의 1의 로그 A의 3은 3이고 아니네요. 얘는 그대로 제곱돼야겠네. 그래서 로그 A의 3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 A의 3을 K라고 잡으시면 양변에 4도 곱하겠습니다. 8K-K의 제곱은 12고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는 제로니까 K는 2 또는 6 나올 테고 얘가 로그 A의 3이 2 또는 6이 나오려면 A가 아니 여기 적죠. A가 3의 2분의 1승 또는 A가 3의 6분의 1승 되어야겠죠. 그래서 두 A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얘는 굳이 아까 배운 대로 x 값을 로그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그냥 얘 k 잡고 풀었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상관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 기울기의 곱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14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OAP와 OBP 넓이가 1대2라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쌤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수2에서
높이가 동일한 지금 LM 평행이라 하고요. 그럼 높이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을 만들면 결국 밑변의 b가 넓이 된다 했죠. 즉 얘가 k고 알파고 베타면 넓이도 알파고 넓이 b가 알파 대 베타 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이 b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분 b가 넓이 b를 만든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넓이 b가 1대2인데 삼각형 OAP랑 OBP가 높이가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 넓이 b는 밑변 b고 얘가 1대2라 했으니까 이게 1대1이겠죠. 1대1. 점 A는 선분 PB의 1대1 내용 중점이다. 정도 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낼 수 있고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쌤 이거는 배웠죠? y 값이 k니까 x 값이 로그 3의 k고요. 얘도 로그 a의 k죠. 근데 이게 1대2로 쓰면 되겠네요. 로그 a의 k의 2배 한개. 다시 로그 a의 k 대 로그 3의 k가 1대2니까 로그 3의 k는 2배의 로그 a의 k. 그럼 얘는 로그 a의 2분의 1승의 k죠. 얘를 밑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진수가 k로 동일하니까 밑끼리 비교하시면 a의 2분의 1승은 3이고요. 제곱하시면 a는 9가 되겠네요.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 b를 길이 b 내분비로 표현하시고 이거를 좌표로서 표현하시면 쉽게 풀 수 있겠네요. 만약에 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했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A를 M, K를 하고요. B는 2배니까 2M, K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하셔서 A의 M승은 K다. 3의 2M승은 K다. 해서 비교하셔도 K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게 1대 2다 쓰시면 이게 M이고 2M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 집어넣어서 풀었다고 간단하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 14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함수 y는 2의 x승과 y는 2의 x-2승 -2의 그래프가 두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나 포인트 하나 잡고 하면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가 2개 이상 등장하면 평행이동인지 대칭이동인지 그래서 결국 지수끼리 얘네가 평행이동했거나 대칭이동한 관계인지 혹은 로그함수가 평행이동했거나 대칭이동한 관계인지를 조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지수와 로그가 각각 나와서 이 두 개가 2개 이상 등장하면 각각 한 개씩 등장한단 말이죠. 등장 시 서로가 역함수 관계인지도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각각이 어떤 관계인지를 판단하시고 자 만약에 이 지수 혹은 로그가 서로 평행이동이거나 대칭이동 관계다. 그럼 얘는 합동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분을 그려놨고요. 한번 문제풀이 가보면 일단 둘의 관계를 파악해야겠죠. 2의 x승과 2의 x-2승 빼기 2는 얘가 지금 평행이동 관계임을 알 수 있고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x방향으로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잠시만요. 얘 먼저 들어볼게요. 자, 얘를 이만큼 밀고 이만큼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 내리고
얘가 평행이동 그래프.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y는 2의 x승의 정점이 0,1이고 해당 점은 구하시면 3,0이 되겠죠. 왜냐하면 x 절편을 구하면 얘가 0인 걸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x 절편이 3이고 얘가 y 절편이 1이니까 이 정점들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구나 정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인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평행 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합동이겠죠, 지금. 음. 그래서 이걸 합동인 걸 이용해서 좀 더 판단한다면 일단 우리는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못 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라서 아는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이쪽 부분 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여기랑 똑같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 곡선은 합동이고 이동 거리도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가 합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한다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여기부터 이렇게 끊으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렇게 둘러싼 이 부분 있죠. 활골처럼. 이렇게가 합동이겠죠, 서로. 그래서 얘를 잘라다가 여기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또 똑같이 뭐 사각형이 나온다, 평행사변이 나온다 라고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전체 평행사변이니까 평행사변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평행이동과 이 직선들의 관계를 조금 잘 이용해 볼까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가 된 건데 그렇다는 거는 얘네가 평행 이동한 어떤 특정 점을 생각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1,0이란 점은 1 타고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도 이게 이만큼 타고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쌤이 얘를 A라고 하고 다음 B, C, D라고 했을 때 이 A점은 2 타고 B로 온 거고요. B도 2 타고 C로 온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점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이 이동한 이 경로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 직선을 타고 갔구나라는 게 판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인데 이 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움직였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A, B는 그런 관계, C, D도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런 걸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쌤이 좀 이거 곱하기 이걸로 평행사변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는 D에서
이만큼 타고 C로 온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3이고요. 얘가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선해발 떨어뜨렸을 때 얘는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도 2분의 3 루트 2고, 이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다시 필기해 보기요. 자, 천천히. 이 길이가 루트 3, 이 길이가 1, 루트 3에 3이 3. 그러면 수소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얘가 2분의 3 루트 2, 얘도 2분의 3 루트 2, 얘가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루트 2. 그럼 이 높이가 2분의 3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 뺀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길이 2분의 2 루트 2에서 루트 2 곱하면 답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 그래서 147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풀이도 가능은 합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얘를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읽어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평행이동할 때 이 D와 A가 이 직선을 타고 갔다. 왜냐하면 이동한 간격이 그러하니까. 1번. 두 번째, 그러면 직선들과의 관계를 이용하면 뭐 빗변을 이용했을 때, 직각삼각형 이용했을 때 이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강조한 건 쌤이 공통수학 2부터 직선을 함께 해석하는 방법, 직선을 이용해서 해당 기하를 해석하는 방법을 쌤이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꼭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